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연결이 잠시만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방송 상태는 괜찮네요. 자, 초안지 리뷰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자, 이게 참고로 근데 그 삼국지 전이 사실 초안지죠.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유비는 이제 유방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시조죠. 이제 유방이 사람이 이제 초나라의 이제 패왕, 황제는 아닙니다. 정식적으로는 패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항우고, 유방은 나중에 한왕에서 이제 황제까지 오르는데 성공하죠.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자, 그래서 오늘 대충 초안지 리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초안지를 리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면 이거 알려줘갖고 여러분들에게 딱히 이걸 알게 해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초안지 리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반드시. 사실 나무 위키라든가 그런 데는 요새 찾아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그 긴 거를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근대 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은 이제 현대적인 거죠. 이건 현대. 지금은 현대니까 영상이 책을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압도합니다. 이럴 수밖에가 없는 건 상태고, 현재는. 근데 뭐 책의 교육적인 측면은 있죠. 그러나 요즘 책 잘 안 읽죠, 대부분. 영상이 훨씬 대중적인 픽이 되어버려서 이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실 요새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책이 결국에는 이제 시대적 한계가 왔기 때문에 조만간 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요즘 만화책 같은 것도 전부 다 인터넷에 먼저 올라오죠. 우리나라는 뭐 웹툰이고, 다 작가들이 이게 올리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럴 거예요. 단행본 전에 일단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만화를 저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인터넷 쪽에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안지 리뷰를 인터넷으로 해보는 거 제가 아마 거의 별로 처음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입니다. 바로 항우와 유방. 이제 이거는 초안지 만화책에 나오는 그 일러스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고,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더라. 이제 이런 조사마죠. 자, 유방, 항우고 이제 주요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방은 40대까지 이제 백수로 생활했었거든요. 40대까지 그런 백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뭐 하는 일이라고는 농사일 조금 돕는 거 정도밖에 없었고, 맨날 술 퍼먹고 이제 놀러 다니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데 사람은 되게 많아서 이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고, 리더십 같은 거나. 네, 잠시 버그가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주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약간 한의 개국 공신들이요. 대표적인 이 사람이 소하, 이 사람이 번쾌, 이 사람이 이제 장량, 이 사람이 한신, 이 사람이 이제 팽월인 겁니다. 팽월. 네. 이렇게가 한 삼거리고 이제 한나라 개국 최대 공신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자, 이 진나라를 이제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영정 또는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름이 정이고 성이 영이고 이제 씨가 조씨예요. 이제 당시에는 성씨라고 해가지고 원래 성씨가 성과 씨를 합쳐서 이제 하는 그 한자거든요. 원래 어머니 쪽의 성씨가 이제 씨고 아빠 쪽의 성씨는 이제 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여갖고 아빠의 성은 영이었고 이제 어머니의 씨가 그래서 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까지는 이제 이름의 씨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 맞기는 맞는 표현인데 이제 요새는 영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성이 이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초상화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이제 근데 포괄적인 통치를 하다가 이제 법가에 따른 이제 포괄적인 이제 분석, 갱요 등의 이제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은 중독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설이 유명합니다. 50세, 아니 49세, 48세? 49세였나 아무튼 그때쯤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갔다가 여행이란다 그 시찰 같은 거 있죠. 일반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찰 같은 걸 옛날에 황제들이 하는데 그런 걸 가다가 이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가마 같은 거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반란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이 진승과 오왕이 반란을 일으켰다. 농민 반란을. 이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 썩은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제 이런 반란이었는데 이걸 누가 진압하느냐? 바로 이 진나라 군대가 진압했는데 바로 이 장함의 군대가 이제 이 다 정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벌을 해버렸어. 그 농민 군대를 토벌을 한 거죠. 이제 반역 세력들을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의 사실상 마지막 희망적인 인물이었는데 장한이. 근데 이 장한도 결국에는 거룩에서 패배하면서 진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반란 세력들이 근데 사실 진승과 오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란 일으킨 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었나요? 잠시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항우와 숙부가 여러 명이었거든요. 항백도 있었고 항량 맞을 겁니다. 네, 항량 맞네요. 이제 그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있던 그 항연의 아들이죠. 그 초나라의 장군이었던 이제 항우의 할아버지. 이제 이 사람은 항우의 이제 삼촌. 그리고 이제 또 항백이 있었고 항씨 가문이 유력 최강의 반란 세력으로 성장. 여기에 40대 백수 유방이 또 이제 자기도 이제 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대로 가다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삶에 약간 뉘우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왜 반란을 참여했는지까지는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유방의 심리가 어떠했는지는 일단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높은 자리에 가갖고 이제 살아남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이들 반란에 합류하면서 항우와 유방이 처음 만나게 되죠. 유방과 항우는 초기에 따로 활동했다.
그러다 항량이 전사하고 항우가 세력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항우는 이제 천재책사 범증이 있거든요. 범증 선생, 이제 항우군 최고의 브레인인데 함께 거록에서 대첩을 이루죠. 거록 대전에서 대승. 사실상 진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고, 이때 유방이 왕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 자왕이라는 사람은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시 황제의 아들은 사실 호해였었는데 2세 황제라고 하거든요. 2세 황제가 근데 제대로 된 통치를 못했죠, 사실. 진자왕 맞나요? 아니 이름이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진나라 마지막 왕이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 일단 2대 황제가 2세 황제가 맞고 호해. 아 자영이네요. 자영. 그래. 이게 조금 항우가 나중에 유방과 또 싸우게 될 때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인데 관중 땅에 가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못했어요. 항우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실책들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항우가. 항우는 최고의 명장이지만 중국사 최고의 명장.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0점에 가깝습니다. 빵점입니다, 진짜. 이제 사령관 이제 이런 거로서는 이제 좋은 리더였으나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항우는 요새도 사실 매우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인물입니다. 항우가 최고의 명장. 이제 전투 관련해서는 깔 게 별로 없는데 항우가 정치는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숙청도 많이 저질렀고요. 이제 진나라 군대를 학살했죠. 이제 계속 받아주지 않고 이제 전쟁 포로들을 이제 잔혹하게 학살하는 이제 대학살극을 이제 좀 벌였었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잔인한 이제 폭군이라고 아주 간혹씩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자, 이게 범증이고 거록이 이쪽이었죠. 그래서 홍문관에서 이제 만나요. 그 홍문의 연애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이 유방이 자기는 이제 항우를 따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거든요. 이때 항우는 유방을 별로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범증을 계속 죽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우는 우유부단하고 이제 이 자존감 같은 걸 이제 자신감 이제 이런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나요. 아무튼 간에 일단 유방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이제 본인에게 반기를 들 거라는 그런 근거를 일단 찾지를 못했을 뿐더러 이제 저걸 무작정 이제 잔인하게 죽여버리기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고민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사람이 항우도 결국 사이코패스나 이제 무작정 잔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과연 저 이제 40대 백수놈을 이제 죽여야 될 그 정도의 이제 그게 될까? 과연 저 유방이 40대에도 저런 백수로 생활하다가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어쨌든 항우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범징을 일단 밀어붙였어요. 범징은 항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아, 범증이 한다. 범증이 그래. 유방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항우가 아니라. 내 말을 잘못했네. 이제 칼을 이용해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칼춤을 추다가 근데 이걸 항백이 방해했다는 거죠. 장량과 이제 유방의 부하죠. 장량이. 유방의 책사. 장량이랑 이제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백이 그 사이 이제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좀 간다고 이제 했거든요. 이제 연애 중에 유방이. 이것이 공문연이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게 바로 공문연입니다. 이것보다 설명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말할 것도 없고 덜 말한 것도 없어요. 홍문의 연이었고, 자, 홍문연이면 이제 좀 많이 왔습니다. 자, 팽성대전입니다. 다음이 이제. 자, 이 팽성 땅에 이제 항우 이제 고향, 항우의 거처지. 근데 유방은 결국 반기를 들죠. 한신, 영포 등이 항우를 배신, 유방에 가담했고, 한신은 위로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적이었던 면이고, 한신은 중국사 최고의 용병술의 대가, 항우 다음 가는 초안지 최고 명장이라고 보통 평가받습니다. 한신이 이제 위로 땅굴을 파갖고 이제 그리 공격을 들어갔고, 이제 삼국지로 따지면 등해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이 고난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정벌을 하러 간 거죠. 이제 총나라를 정벌하러 갔듯이 촉한을 이제 정벌하러 이제 위나라의 등해가 이제 그렇게 갔듯이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삼국지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 채널에 또 삼국지 영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누가 이겼을까요? 이 대전에서?
이 대전에서 이겼던 건 바로 항우의 압승이었죠.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별로 없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방송을 틀 때마다 확실히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한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면 그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확실히 이 라이브는, 이 확실히 유튜브 라이브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성장을 많이 해야지 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건 확실히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이게 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뭐든지 쉬운 건 없다는데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거죠. 이 유튜브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하지만 뭐 이제 적성에 맞으면은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일단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이제 팽성에서 항우가 이겼고, 이제 팽월이랑 이게 헷갈리는데 팽월은 사람 이름이죠. 이제 방금 전에 그 초한지 이제 팽성에서 대승 유방의 파멸적인 몰락이었습니다. 다시 일으킬 조금의 비전은 남아있었다. 항우는 저리 대승했지만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토지 분배 여파로 말고도 많이 일어나서, 그리고 유방이 관중 땅 얻어서 다시 복구가 쉬워. 이제 이 미국이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 공습받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중국 고대사에서도 관중은 그런 이제 중요한 땅이죠. 삼국지의 형주급이었어요. 이 삼국지로 가면은 근데 형주가 짱이죠. 이제 결국에는 한신의 북벌이 성공했고, 이제 중원 위로 확장을 했고, 이제 영토를 한신의 북벌이 성공해서 이제 서서히 항우에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팽성대전이고, 유방의 아버지가 그리고 참고로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황제가 될 때까지 살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해야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원래 유방의 아버지는 한때 인질로도 잡혀 있었는데 항우한테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이제 한신하고 이제 나머지 부대들이 전부 다 합류해가지고 이제 항우를 치려고 이제 마지막 준비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 해야 전투. 항우가 이제 남은 이제 군사들을 싸그리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했어요. 일단 휴전 협상 중에 배신당하고 군사를 크게 잃고 나서 연희은 이제 항우의 연인도 자살했고 이제 자신이 아끼던 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희는 자살했고 항우의 연인이었던,
이제 타령 및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항우는 해야에서 패배하고 일생 유일한 패배였죠. 항우는 일생에 딱 한 번 패했고 이때 나머진 다 이겼는데 결국엔 이 반란에 이제 지나친 이제 그런 것과 협상 중에 이제 당한 배신이 매우 큰 이제 그런 효과를 봤던 거죠. 이제 한신의 북벌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매우 큰 항우의 몰락에 이제 기여를 했던 거고 결국 항우가 5강에서 이제 자결을 했죠. 모든 군사는 바당 났고 유방은 천하 통일에 성공하죠. 이제 이게 초안지의 끝부분입니다. 결국 항우가 나머지 반란군들을 다 진압했음에도 본인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결국 마지막 유방에게 저리 당해버려가지고 이제 초안 전쟁에서 마지막에 패배했죠. 항우가 이제 범증을 중간에 숙청한 것도 이제 매우 큰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항우가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범증이 이제 지발로 나갔죠. 이제 고향으로 가던 중에 이제 병으로 사망했고 등창으로 항우가 결국에는 이제 이 한나라 군대에 이제 계략에 속아갖고 이제 범증을 이제 의심을 해서 범증이 자기 발로 나갔고 이제 브레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항우의 군대가 상대적으로 더 전략적인 면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스노우볼 잘 못 굴린 것도 있었고 반란 진압하는데 군사도 너무 많이 썼었고 이제 계속 이겼지만은 결국 한나라의 군대가 이제 커질 만큼 커진 상태에서 이제 협상 도중 반란에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그 배신의 여파와 이제 총공세들로 인해서 항우가 결국 마지막 생전 처음에 패배를 기록하고 자결함으로써 이제 이 초안지는 이제 쓸쓸하게 결말을 맺었다. 이제 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결국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방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일본 만화 중에서 이제 유명한 만화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밀어서 안 되면 포기하라. 근데 유방은 그걸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저리 이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흑수저에서 황제가 된 거의 역사적 최초의 인물이고 최초의 이제 평민왕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한나라라는 이제 그런 중국의 기본적인 문화의 시초가 되는 이제 그런 걸 토대를 닦았던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한 명군으로 평가받죠. 나중에 결국에는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내가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을 숙청하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유방 본인도 이제 그런 숙청을 이제 좀 진행했지만 이제 한신도 나중에 숙청을 결국 당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한나라를 세우기까지로는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뭐 그 이후 황제가 된 이후에 업적이 이제 흉노와의 정벌에서 패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안 좋게 볼 업적들이 꽤 있긴 한데 이제 흉노와의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흉노가 중국보다 이제 더 우위에 점했던 그런 시기도 명백히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 40대의 황제가 된 건 대단한 거죠. 50대가 됐었잖아요. 한 그때쯤에는. 이제 40대까지 백수로 계속 지냈어요. 이제 반평생을. 그리고 요즘 40대와 그때 40대는 또 달라.
곧 갈 수도 있던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기원전이에요. 이때가 갈 수도 있던 시기야. 40대에는 진짜 잘못하면은. 요즘 40대에는 웬만해선 병 같은 걸로 안 죽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40대까지 백수 지낸다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근데 유방은 과연 어떠했을지 참.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황제가 돼갖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라도 이제 도전하는 정신을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제 그런 자신의 인망, 재능을 이용해갖고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고, 결국엔 늦은 나이에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인 것 같은데, 분명 쉽지 않은 케이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역사적으로 보여준 분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대단하게 행했던 그런 사례로 굉장히 사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항우도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으나 결국 아쉽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40대 백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능력이 있어도 실패할 수가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인생이란 게 결국 참 알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초한지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성공에 있어서 특히 갑작스레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 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해봤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참 이 초한지라는 게 제가 초한지와 삼국지를 묶어서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한지 편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다른 사람이 또 올라와 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저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이 초한지를 이제 리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네요. 이 초한지 책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다른 매체로도 접해본다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초한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이제 저는 돌아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과거 후한말 모두에게 존경받던 한 한관이 있었습니다. 해당 한관은 뛰어난 일처리 능력과 충성심, 인품을 바탕으로 황제에게 신임을 얻고 양자를 입양하게 되죠. 하우씨 가문과 환관 조등의 가문은 이렇게 처음 맺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조등의 양자 조순이 장성하여 그의 자식이 태어났고 조조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될 즈음 조조는 할아버지 조등 밑에서 자란 환관들의 행포를 보게 됩니다. 조조는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관리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물평론을 즐겨하는 허수가 말하길 나라가 안전할 땐 간심, 위기일 땐 영웅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그저 크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실의 외관 인물인 대장군 하진의 암살과 동시에 십상시가 분열되며 지방의 태수이던 동탁이 낙양을 점령 후 황제를 받고 꼭두각시 삼아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웅의 그 비범한 생애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동탁의 집권 기간을 겪으며 조조는 많은 일을 겪었고 성격도 의심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조조는 동탁 암살을 기획하나 실패,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다 의심으로 친척 여백사의 가족 일가집에 머물다 여행 중 만난 동료 진군과 함께 오해로 살해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조조는 정말 후회스럽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진궁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조조는 천하의 안정을 본인이 되찾고자 하려 했죠. 참고로 이후 진궁은 동탁의 양자이던 여포의 책사로 갖게 되나 여포는 무력은 강했지만 정치력이 부족해 나중에 여포 세력이 조조에게 잡혔을 때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진궁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때 둘은 지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죠. 후 반동탁 연합에 조조는 합류하게 됩니다. 비록 동탁은 불을 지르고 도망쳐 바로 잡지는 못했지만 곧 분열하며 살해당하며 마침내 독재 정권이 붕괴되게 됩니다. 조조는 군을 크게 일으키고자 이전 인연을 맺은 하우씨 가문의 하우동과 하우연 형제, 그리고 같은 조씨 가문인 금수저 조공, 뛰어난 명장 조인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 멤버를 더 영입해 장료, 서왕, 우금, 악진, 장합의 5명의 명장과 곽과, 가후, 만총, 순욱, 정 등의 명책사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군웅 할거가 펼쳐지고
어린 시절 친구였던 조조와 원소의 대결인 관도전에서 조조의 승리 후 원소가 곧 병사하며 세력이 사실상 괴멸하게 됩니다. 이후 조조는 나라의 충신을 자처하며 황제 헌제를 만나 새로운 승상 자리에 오르고 수도를 허창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조는 남아있던 세력 중 본인이 유익있게 봐왔던 유비와 송건 세력을 제거해 천하 통일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조군 최고의 책사로 불리던 곽과가 요절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방심하고 출정해서였는지 적벽에서 대피하게 됩니다. 이후 유비 세력은 한중에서 조조군을 물리치며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조조는 기존의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곧 제후왕인 위왕을 칭하고 60대의 고령의 나이로 인해 송건 진영과 동맹을 맺고 사실상 전장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들려오는 유비군 최고의 장수 관우의 전사와 그의 머리가 담긴 상자. 조조는 충익을 강하게 지키던 관우를 늘 평소 높게 평가했고 그의 장례를 정성껏 치릅니다. 그리고 오랜 두통을 앓아오던 조조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220년 양력으로 3월에 평생의 꿈,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 비범했던 간웅의 삶을 마치며 사망합니다. 조조는 평범한 관리에서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악역을 자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후대에 사악한 독재자나 악당으로 취급받기도 하지만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삼국기를 읽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도 하는 안티히어로 혹은 다크히어로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렇듯 비록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조조는 후대에 막대한 인식을 남긴 캐릭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사 최고의 명군 광무제가 무너졌던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이런 한나라 말기에 다시 한번 멸망의 징조가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나타난 희대의 풍운아이자 광무제와 같은 황실 유씨의 피가 흐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유비였습니다. 161년 양력으로 7월 9일에 황실의 후손이던 유홍의 외아들로 출생합니다. 타현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와 삼촌은 집안이 멸불당할 것을 우려하며 그를 혼냈다고 합니다. 유비의 말은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삼촌은 유비의 혈통을 알고 있었고 당시 황실이 맞닥뜨린 황실 권위가 심각하게 추락한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간신들이 판을 치며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에 한 고제 유방, 광무제 유수 등의 영웅이 나온 유씨의 피가 흐르는 그가 위험한 세상에서 천하를 얻고자 무모한 도전을 할까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유비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이 살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수염이 긴 남자와 통통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운명의 만남이었죠. 1일과 30년을 함께하게 될 거라고 유비는 이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와 삼촌이 염려했던 그의 꿈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관우 장비와 함께 공을 세우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때 운명의 라이벌 조조와 만나게 되죠. 조조는 환관의 양자의 자식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이던 조화는 좋은 환관이었지만 그의 사후 환관들은 모두 사악한 사람들로 도배되어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조조 또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반동탁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한 정권의 실세로 독재하고 있던 동탁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비 또한 열심히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맹주 원소의 사촌동생이던 원술과 함께하던 파트너였던 손견이 계속되는 활약으로 동탁의 근거지인 낙양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동탁은 이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궁궐에 불을 지르고 낙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궁궐에 놔두고 간 옥새를 손견이 발견하고 원술에게 이 옥새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원술은 이로 인해 황제가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무작정 서둘러 황제에 오르다 결국 부족했던 비전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맹주 원소가 군벌들 모두를 통솔하는 데에는 역량이 부족했기에 결국 이들끼리의 다툼은 피할 수 없었고 반동탁 연합이 해체되고 군웅 할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비 또한 나름의 군벌이었지만 삼형제는 모두 힘은 강했지만 무언가 전략적으로 하는 머리의 힘이 부족했고 결국 이곳저곳 떠돌게 됩니다. 그 사이 조조는 원소 세력을 상대로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를 볼모로 잡아 정권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사촌형 유표가 본인을 받아주어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촌형이던 유표는 청주 일대를 장악한 기름진 제 땅을 토대로 매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군벌이었으나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비 세력의 브레인이던 서선은 조조가 어머니를 포로로 붙잡자 조조 세력에게 투항해버립니다. 그러나 서선은 뛰어난 주군이던 유비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고 그에게 책사 한 명을 떠날 때 추천해줍니다. 바로 그가 유명한 공명선생 제갈량이었죠. 유비는 제갈량에게 찾아가 함께 해달라고 했고 제갈량은 이를 승낙합니다. 한편 죽기 전 유표는 본인의 후계자를 유비로 하고 싶어 했으나 재혼한 부인과 자식이 청주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유비는 계속 승계 문제로 골치 아파합니다. 그 사이 강동 일대는 손견의 둘째 아들이던 이제 막 청년이 된 매우 젊은 손권이 있었고 위쪽은 사실상 일부 군벌을 제외하면 거의 조조의 영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이러한 조조가 중원을 통일하고자 하는 야욕을 막고자 하는 큰 수를 하나 두게 되는데 바로 송건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던 유표의 자식이던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해버렸고 유표는 208년 사망하게 됩니다. 송건의 뛰어난 책사 노숙은 이때 유비가 있던 형주 일대를 이참에 얻을까 생각했고 마침 제갈량도 중원을 주도하는 세력을 세 세력으로 나누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숙은 유비를 설득해 우리와 함께 하라고 권했고 송건과 유비의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비의 천재 책사 제갈량의 쇼가 시작되는데 제갈량과 송건군의 책사 주류는 손바닥을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같다는 걸 확인하죠. 화공, 불을 이용해 적을 상대하는 대인전 최강의 병법 중 하나. 잘 쓰면 정면으로 맞붙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조조군도 박살낼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바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갈량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동남풍이 불도록 만들어냅니다. 송건진영 황제는 본인을 희생해 적에게 항복하는 척 위장한 뒤 화물선으로 위장한 화염을 실은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제대로 먹혀 들어가며 조조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손권 유비 동맹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조조는 당분간 군벌들을 제압하고 중원을 통일하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고 제갈량이 짠 계획대로 천하가 산등분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흔히 삼국지의 세 진영인 조조의 위, 유비의 촉한, 손권의 오가 나뉘어 싸우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까지 아직 이들 중 아무도 군주가 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존 손권 진영 노숙의 목표는 형주를 손권의 진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만 전쟁이 끝나고도 유비는 특유의 외교술로 형주를 계속 본인들의 영토로 가지게 됩니다. 유비는 특유의 리더십과 쇼맨십, 부드러운 성품과 인덕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용이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렇게 만 23세까지 별다른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백수이던 유비는 본인에게는 일생을 건 최대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로 한중 공방전이었죠. 실제로도 이 공방전은 촉한의 5호 대장군 중에서 형주를 지키는 관우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참전한 그야말로 촉한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한중왕을 자칭하며 왕이 되게 됩니다. 유비는 이제 송권 세력을 넘어 조조와 천하를 양분하는 거대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조가 해당 전투 이후 건강 악화로 사실상 전쟁에서는 은퇴를 했기에 더더욱 중요했죠. 그러나 전성기를 지나 황혼기로 가며 그에게 여러 슬픈 일도 찾아오게 됩니다. 219년 관우가 형주 공방전에서 북진하던 중 조조 세력의 서왕과 만총에게 패배하고 이후 위와 미략을 맺고 형주를 기습 공격한 송건과 그의 책사 염군에게 형주를 공격받아 잃고 본인마저 사망하고 맙니다. 유비는 이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조조 또한 본인의 라이벌의 가장 소중한 부하였을 관우와 친분이 있었기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머리를 송건 세력에서 조조에게 동맹의 선물로 보내자 그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220년 1월 조조는 오랜 두통으로 인한 투병으로 낙양에서 학년 65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자식 조비가 황제가 되려고 헌제를 내쫓아 본인이 황실의 후계자이자 환황실을 복벽하려고 했음을 선언하며 기존 한을 계승한 촉한을 세우고 황제에 오릅니다. 풍문화가 마침내 용이 되어 중원을 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즉위도 잠시 이후 장비마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되며 그의 판단력은 점차 흐려지게 됩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태까지의 복수심에 불타올라 지적 송건을 토벌하고자 이릉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친 서툰 마음 탓이었는지 아니면 제갈량이 함께하지 않은 탓인지 송건 세력의 젊은 책사인 육손에게 대패하며 백제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유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의형제들의 죽음과 소중했던 부하들의 죽음, 본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 꿈을 이루지 못한 본인에 대한 실망감, 유비는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건강이 크게 악화되게 됩니다. 송건은 늙고도 강했던 유비를 크게 두려워하며 화친을 계속 요청했으나 본인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송건은 이제 더 이상 유비의 머릿속에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선 유비의 세력이 당분간 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유비가 곧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내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223년 6월 10일 대신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본인을 낮추며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고자 했던 그의 가치관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새로운 세대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이 다시 일어난다는 희망을 안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181년) 서주 남야국 양도현 일대에서 제갈 가문의 제갈량이 태어났습니다. 후에 조조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걸 계기로 일으킨 서주 대학살 때 이주했다고 알려졌으며 어린 시절 함께 학교에서 공부한 이 중에는 사마이라는 2살 위의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훗날 최고의 라이벌이 되죠. 제갈량은 와룡이라고 불렸는데 능력은 있었으나 아직 그 능력을 발휘할 주군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물고기와 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주군이 나타나니 바로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책사 서서의 추천으로 새로운 책사를 맞이하기로 해서 제갈량과 만났고 둘은 의견이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비는 3번 그를 만나고 그를 정식으로 데려왔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는 후에 삼고초를 에피소드로 각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를 얻은 유비군은 마침내 모든 퍼즐을 완성시키며 적백대전, 한중공방전 등 중대한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며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우가 위와 촉의 동맹으로 기습을 당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고 유비가 황제에 오르고 얼마 안 되어 장비마저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감정이 격해져 동호의 송건을 정벌하려고 했고 후방의 주요 장군들을 맡겨놓고 젊은 인재들과 함께 60대의 나이에 직접 군을 이끌고 이릉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이때 제갈량과 조은 등의 주요 대신들은 출정에 반대했지만 유비는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촉의 영토를 지키게 하고 출정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유비군이 육승군에게 대패하고 곧 유비는 그 충격으로 백제성에서 학년 61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비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제갈량에게 모든 걸 맡기는 듯한 조언들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아들 유선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면 제갈량에게 왕위를 직접 탈환하고 촉한을 구하라고 했을 정도이죠. 위쪽에서는 조조의 사후,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를 탈환하고 나서 사마이가 주요 대신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마이는 조조 생전 이미 그의 책사였지만 조조 생전에 좋은 책사들이 많았기에 나이가 들어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북벌을 기획하며
천하를 건 둘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갈량은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리고 4번 출정하나 모두 패배. 이후 마지막 5번째 출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사마이 역시 제갈량이라는 천재를 상대하기에는 힘들었기에 겨우겨우 막아낸 상태였죠. 그리고 호로국에서 식량을 채집하던 중 알고 보니 식량으로 위장한 화약들이 들어있었고 절벽 위에서 제갈량의 군사들이 매복 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화공이 휩쓸리며 사마이의 운명도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사마이는 생존에 성공해 후퇴하게 되고 제갈량은 허망함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항현 54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갈량 사후 사마이는 흥세 전투에서 권력자 조상군이 패배한 걸 빌미로 정권을 빼앗았으며 최고 권력자가 되게 되었으며 결국 그의 자손들에 의해 위왕조가 막을 내리고 사마시 정권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며 이들이 세운 서진이라는 나라는 280년 천하 통일에 성공하며 삼국시대가 열린 후 약 100년 만에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위기 이후에 불안정했던 통일은 금세 무너져 내렸고 결국 이때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되기 전까지 훨씬 더 오랜 기간 분열과 대립,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 5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 시대는 남북조 시대 당시의 권력자였던 양견이 수를 건국해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삼국지 시대는 영웅이 너무나 많은 시대여서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만의 능력을 갖춘 이들이 함께 대립하며 투쟁했던 시기는 그 당대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해 허무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대단한 이들이 다 함께했던 대단한 시대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했던 이들이 대결했기에 승자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저의 삼국지 시리즈는 막을 내리지만 저의 유튜브에는 앞으로도 많은 여정들과 이야기가 계속되니 많은 기대해 주시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